60조 원. 한 나라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 꺼내든 돈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 그런데 그 바다 밑을 지킬 잠수함이 없습니다. 북극해 수심 아래에서 녹슨 강철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60조 원의 계약서 위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0년 넘게 거대한 설계도면과 씨름하며 강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온 저에게도 그날의 새벽 전화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정든 설계실의 낡은 책상을 정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낮 없이 돌아가는 크레인의 둔탁한 기계음이 들려오고 있었고, 도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접의 불꽃들은 마치 승리를 예견하는 축포처럼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울린 붉은색 내선 전화기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긴박한 신호음을 내뱉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우리에게 보낸 비공식적인 타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은밀한 요구를 던졌습니다. 만약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조약에 따라 자동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한민국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캐나다가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신중하게 파트너를 고르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안보 위기가 그만큼 절체절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한 잠수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이길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는 웬만한 중견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전 지구적 사업입니다. 전 세계 조선 강국들이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수함 종주국을 자처하는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프랑스도 일본도 이 싸움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왜 그 막강한 독일을 두고도 대한민국에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그려온 수천 장의 설계도면들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처음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전 세계에 공표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부품 조립법을 가르쳐주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잠수함을 설계하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의 구식 부품을 사다 쓰는 충실한 고객이자 하청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설계도를 하나 얻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어야 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쓰라린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독일제 도면의 선 하나하나가 가진 물리적 의미를 분석했고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기 위해 수천 번의 모의시험과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이 쌓여 마침내 우리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유럽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방산 생태계가 무너지고 노동 숙련도가 떨어지면서 배 한 척을 인도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비효율의 늪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조선소들은 이제 옛 명성에만 기댄 채 실제로는 납기조차 맞추지 못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수함 또한 뛰어난 성능을 가졌지만 그들 특유의 폐쇄적인 유지보수 시스템과 정치적 한계 때문에 실제 전장에서의 운용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한 날짜에 가장 완벽한 성능의 잠수함을 건조해낼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캐나다가 우리에게 군사적 지원까지 타진하며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압도적인 실행력과 신뢰를
자국 안보의 최후 보루로 삼고 싶기 때문입니다. 북극해의 빙하 아래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은 캐나다의 영해를 유린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고 미국조차 자국의 조선업이 망가져 이들을 막아줄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길 것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참전 요구라는 무리수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키는 거대한 병기창이자 수호자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거대한 선체 옆에 서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강철의 촉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강철 속에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이 바친 인생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때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모여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이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그 황당한 제안은 단순히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우리가 이룩한 기술 독립의 완성이자 세계의 리더로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함을 알리는 우렁찬 경적소리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뒷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캐나다가 왜 이토록 무례할 정도의 요구를 하면서까지 절박해졌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굳건히 믿어왔던 서방의 안보 체계가 어떻게 모래성처럼 무너졌으며 왜 그들이 보유했던 잠수함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이 처참한 안보 파산의 현장은 우리가 왜 이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과연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든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는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비극적인 진실의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어두운 설계실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지구본을 돌리다 보면 유독 눈길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얼어붙은 대지와 거대한 빙하가 뒤덮고 있는 북극해입니다. 과거에는 그저 탐험가들의 도전장이나 북극곰의 낙원으로 여겨졌던 이 차가운 바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북극해의 가장 넓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0년간 지켜본 캐나다 해군의 실상은 화려한 지도상의 위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비가 낡았다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파산의 현장이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매년 기록적인 속도로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막대한 자원과 새로운 항로의 가치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붉은 그림자가 북극해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권 전역에 수십 개의 군사기지를 재건했고 수중에서는 최신형 핵잠수함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바스티온 전략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영해를 마치 앞마당처럼 드나들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하며 캐나다와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스스로를 북극 근접 국가라 명명하며 자원채굴과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거대한 쇄빙선을 앞세워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센 파도를 막아내야 할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4척의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사실 그들이 직접 만든 배가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캐나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아끼기 위해 영국 해군이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어폴더급 중고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렴한 가격에 선진국의 잠수함을 들여오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보기에 재앙의 씨앗을 품은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영국이 이미 운영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방치했던 잠수함들이 캐나다의 차가운 바다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04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잠수함을 인도받아 자국으로 가져오던 첫 항해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승조원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바다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배가 오히려 승조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금속의 관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은 끊임없는 고장과 결함에 시달렸습니다. 선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바닷물이 스며들고 전기 시스템은 수시로 단락되었으며 어뢰 발사관은 작동하지 않아 무장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설계실에서 캐나다 해군의 유지보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느꼈던 그 당혹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배 한 척을 한 달간 바다에 띄우기 위해 무려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아 이미 3배를 사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수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4척 중 단 한 척의 잠수함이라도 바다에 보내기 위해 나머지 3척의 부품을 뜯어내어 끼워 맞추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캐나다 해군의 일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1년 중 단 하루도 잠수함을 바다에 띄우지 못하는 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해군에 잠수함이 있기는 한 것이냐는 조롱 섞인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처참한 공백을 틈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들은 더욱 대담하게 캐나다 영해를 유린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적의 잠수함이 자국의 영해를 지나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중에서 그들을 추적하거나 저지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심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그저 수면 위에서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기분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캐나다가 마주한 안보 파산의 실체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국가의 신뢰와 안전이 고장난 영국제 중고 잠수함들 때문에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 끝에 이 천문학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런 피눈물 나는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방위선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기댈 곳이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핵잠수함 생산조차 버거워 캐나다의 뒤처리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미 예전의 영광을 잃고 비효율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바다로 나가 적과 맞설 수 있는 완벽한 성능의 잠수함이었지만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시선이 멈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동해바다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잠수함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정해진 납기일을 철저히 지키며 배를 찍어내는 한국의 조선소들, 수십 년간 고장난 잠수함 때문에 국가적 망신을 당했던 캐나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군대 파견이라는 외교적 금기까지 깨트리며 매달린 이유는 바로 이 지독한 안보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처절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때 대서양과 태평양을 호령하던 서방의 선진국들이 도대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고도 배 한 척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믿어왔던 유럽 방산 산업의 부패하고 나약해진 실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독일의 잠수함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설이라 불리던 독일의 잠수함 명가가 왜 대한민국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했던 충격적인 무능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처절한 절규를 들으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들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독일킬 항해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전 세계 잠수함의 표준이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당시 우리 엔지니어들은 독일산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며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그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게르만의 기술력은 결코 동양의 작은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마주한 그들의 위상은 한때의 영광에만 매달려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대한 난파선과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절반 이상을 호령하던 독일의 티센크루프가 왜 지금은 대한민국 조선소의 눈부신 성장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만 보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만이 부른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독일 방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현장을 잃어버린 관료주의와 무책임한 납기 지연입니다. 최근 노르웨이와 싱가포르가 독일 잠수함을 주문했다가 겪고 있는 고통은 전 세계 방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배 한 척을 인도받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사이 기술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려 막상 배를 받았을 때는 수천억 원의 혈세를 들인 고철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독일의 기술진은 과거의 성공에 취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면 위의 수치와 씨름하며 수년씩 시간을 허비할 때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직접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기술의 혁신을 일궈냈습니다. 특히 이번 캐나다 프로젝트에서 독일이 내세운 현지 건조 방식은 30년 넘게 잠수함 설계를 담당해온 제가 보기에는 파렴치할 정도의 기만술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정부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잠수함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 현지 조선소에서 만들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캐나다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잠수함 건조는 일반 상선이나 구축함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공정의 결정체입니다. 수만 톤의 수압을 견뎌야 하는 특수감을 용접하고 좁은 선체 안에 수백만 개의 부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어넣는 작업은 수십 년간 축적된 숙련공들의 손끝에서만 가능합니다. 잠수함 전용 설비도 없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캐나다 현지에서 그 거대한 강철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은 공사 기간을 무한정 늘리고 건조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폭등시키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독일은 이미 이런 방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계약만 따내고 보자는 심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배를 만들어낼 생산 능력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기에 남의 나라 조선소에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벌겠다는 아주 고약한 전략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독일의 손을 잡는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영국제 중고 잠수함 때보다 더 처참한 안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배는 완성되지 않고 예산은 끝없이 불어나며 결국 북극해의 방위선은 영원히 구멍난 채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방산의 심장부였던 킬항의 조선소들이 이제는 부품 하나를 조달하지 못해 수개월씩 공정을 멈추는 비참한 현실은 그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독일 내부의 방산 인프라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노령화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련한 기능공들의 뒤를 이을 젊은 세대는 힘든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은 뿔뿔이 흩어져 과거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때 전설적인 유보트의 후예라 자부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배조차 제때 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독일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이유도 그 화려한 이름값 뒤에 숨겨진 무능의 실체를 이미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일의 꼼수로 상대를 기만할 때 정직한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압도적인 조선소 인프라에서 전량 건조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를 인도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지 건조라는 명분이 캐나다의 안보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지를 진심으로 걱정했기에 우리는 독이 든 성배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유지 보수 체계는 확실히 보장하되 건조만큼은 세계 최고인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으로 완벽하게 끝내겠다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한국은 평생 자신들의 하청 공장에 머무를 것이라 비웃던 그 차가운 시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의 무시를 견디며 밤낮 없이 도면을 분석하고 기술 독립을 꿈꿨던 우리 연구원들의 집념이 이제는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10년이 걸려도 못 만드는 배를 우리는 단 3년 만에 완벽한 성능으로 뽑아냅니다. 그들이 설계 오류로 쩔쩔매며 수정을 반복할 때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잠수함에 척척 집어넣으며 초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심해의 패권은 유럽의 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제와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의 몰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기술의 오만에 빠진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보며 더욱 겸허하게 기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겉포장만 화려한 명품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승조원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바다를 수호하는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독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안보의 끝판왕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라 자부하던 천하의 미국조차 지금 대한민국 조선소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강의 핵잠수함을 수백 척씩 굴리는 미국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거대한 함대가 마주한 충격적인 비명소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헬기를 타고 우리 조선소를 방문해 도크를 둘러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던 그 순간의 공기는 저에게 잊지 못할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왜 자국의 배를 고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현대 산업사가 남긴 가장 아이러니한 비극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수백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배들이 고장났을 때 적기에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 불리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척의 배를 찍어내던 미국의 조선업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항구마다 가득했던 용접 소리는 사라졌고 숙련된 기능공들이 떠난 자리에는 잡초와 녹슨 크레인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의 최첨단 잠수함과 구축함들은 수리를 받기 위해 몇 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야 할 배들이 수리할 곳이 없어 부두에 묶여 썩어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은 미국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거대한 숙제를 대한민국이 대신 풀어주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성조기가 우리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 위에서 펄럭이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해군 수뇌부들이 직접 우리 현장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조선소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화려한 제복이나 위험 있는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도크 위에 나란히 늘어선 우리의 장보고 3급 잠수함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들을 바라보던 미국 해군 장관의 그 깊은 침묵과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우리 엔지니어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떼었을 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마법을 한국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탄식 섞인 찬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상 건네는 덕담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이 마주한 처절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의 잠수함 중 40%가 정비를 받지 못해 부두에 멈춰 서 있다는 통계는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적의 잠수함이 자국근해를 휘젓고 다녀도 정작 내보낼 배가 없어 발을 구르는 초강대국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이라는 거대한 족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안을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운항해야 한다는 이 법은 원래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호라는 미명 아래 경쟁이 사라진 미국 조선소들은 기술 혁신을 멈췄고 비효율의 극치로 치달았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시장에서 배 만드는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납기일은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배 한 척을 만들 비용으로 미국에서는 작은 보트 한 척조차 만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미국의 조선업을 서서히 질식시켜 죽이는 독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우리 조선소의 도크를 둘러보던 날의 그 참담한 표정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크레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블록을 쌓아 올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거대 함정을 완성해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함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제조업의 힘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목격하며 연신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미친 듯한 속도로 함대를 확장하며 태평양을 압박해오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 내 수리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선박건조 능력에서 미국을 200배 이상 앞서가고 있으며 해마다 수십 척의 함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국 해군이 내린 결단은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조선 역량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조선소들이 미국 함정의 정비와 수리를 맡아주는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를 넘어 이제는 미국 내에 방치된 조선소들을 한국 기업이 인수해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애걸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역시 이 상황을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조차 배를 못 만들어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 캐나다가 굳이 멀리 있는 유럽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국 내 건조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보는 캐나다 정부에게 대한민국이야말로 서방 세계의 안보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인정한 기술력, 미국 해군 장관이 감탄한 생산성,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서방의 안보동맹은 이제 대한민국의 도크 위에서 새롭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제조업을 천대하고 금융자본의 달콤함에 빠졌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가장 정직한 땀의 결실인 조선업을 되찾기 위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차가운 철판 위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술을 연마할 때 그들은 공장에 불을 끄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다시 현장에 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미국 조선업의 비명은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찬가로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끈기와 집념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저는 도크 위에 우뚝 솟은 우리 잠수함을 볼 때마다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 배는 단순히 물속을 다니는 기계가 아니라 무너진 서방의 방위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술 하나로 버텨온 우리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독일이 흔들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힘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떠나며 남긴 마지막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이 서방 안보의 새로운 병기창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천하의 미국조차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우리의 기술력을 칭송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일 기술자들의 차가운 무시와 비웃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기술의 씨앗을 뿌려야 했던 서러운 과거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도크가 뿜어내는 이 뜨거운 열기는 수십 년 전 차가운 독일의 조선소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했던 멸시의 눈물을 모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기술자들에게 무시당하며 손으로 베꼈던 첫 번째 잠수함의 도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지독했던 가난과 서러움의 기록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함대가 되었는지 그 가슴 벅찬 투쟁의 기억들이 다시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우리가 겪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끝이 떨려옵니다. 도면 한 장을 얻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그들의 눈치를 보던 그 고통스러운 터널의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기술자들이 한국은 절대로 이 복잡한 기계장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던 그날의 기억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오기와 투지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 서글펐던 대한민국 잠수함 잔혹사의 첫 페이지를 다시금 펼쳐보려 합니다. 미국 해군 장관의 그 경탄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설계실로 돌아온 저는 금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제가 독일 키랑의 조선소에서 밤잠을 설치며 손으로 베껴 썼던 잠수함의 배관도와 밸브의 위치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조선소의 기적같은 속도와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 영광의 뿌리는 사실 이 낡은 수첩 속에 담긴 서러움과 눈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독일은 저에게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30살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 설계사였던 저는 국가의 잠수함 도입 사업 실무자로 선정되어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발트해의 삭풍보다 더 차가운 독일 기술자들의 멸시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잠수함 한 척 제대로 굴려본 적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던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살아있는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가난한 나라의 하청 기술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설계실 구석에 마련된 좁은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를 찌르는 것 같아 단 1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우리에게 부품을 조립하는 순서는 가르쳐 주었지만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핵심 공학 원리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도면상의 수치에 담긴 물리적 의미를 질문할 때마다 그들은 비웃음 섞인 어조로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고도의 원리를 알아서 무엇하겠느냐며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구멍이나 제대로 뚫으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신들의 구식 부품을 사다 쓰는 충실한 고객이자 저렴한 조립 공장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쥐며 몇 번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배를 만들어 이 굴욕을 갚아주겠노라며 매일 밤 숙소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현장에서 그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낮에 보았던 수천 장의 설계 도면들을 기억에 의존해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엄격히 금지된 보안구역이었기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제 눈과 손뿐이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복잡한 밸브의 위치와 배관의 굴곡을 수천 번씩 다시 그리며 제 머릿속에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미궁의 지도를 새겨 넣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짓무르고 눈이 충혈되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공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향한 처절한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원들 모두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 기술자들이 버린 쓰레기통의 폐도면 뭉치까지 뒤져가며 기술의 실마리를 찾아 헤매던 심해의 난민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이 인도되던 날, 저는 기쁨보다 먼저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분명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배였지만 그 속은 온통 독일의 기술과 부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장이라도 나면 다시 그들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종속의 굴레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에서 가져온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하고 분석하며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 하나에서부터 특수강 용접 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해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공장을 돌아다니며 장인들을 설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 특유의 끈기와 집념이 발휘되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장보고 2급 잠수함을 도입할 때도 독일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커다란 상선은 잘 만들지 몰라도 복잡한 잠수함 시스템은 절대로 독자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특히 수직발사관이나 리튬이온 전지 같은 최첨단 기술은 자신들도 구현하기 힘든 영역이라며 우리의 도전을 허황된 꿈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너무 몰랐습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오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해내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수만 번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설계 오류로 인해 공정이 중단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킬항에서 보았던 그 독일 기술자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비웃음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채찍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3,000톤급 독자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이 우리 도크에서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던 날, 저는 설계도면 뭉치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도면 위에는 손으로 베꼈던 낡은 기록들이 국산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부활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도 디젤 잠수함에 시도하지 않았던 수직발사관을
최초로 탑재하고 대형 잠수함급 리튬이온 전지를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한 이 강철의 고래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진정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수직발사 능력을 재래식 잠수함에 구현해낸 것은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비웃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한 민족의 서러움과 집념이 빚어낸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과거 우리가 독일의 조선소 구석에서 구걸하듯 배웠던 기술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들은 이제 역으로 우리의 잠수함 설계를 분석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지켜온 그 현장의 땀방울이 오늘날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내며 심해의 어둠을 밝히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수호자입니다. 우리의 이 눈물겨운 잔혹사가 어떻게 승리의 기록으로 바뀌었는지 그 기술적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더욱 가슴이 벅차오르실 것입니다. 독일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기술들. 전 세계 잠수함 종주국들이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K 잠수함만의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독일과 일본 같은 전통의 강호들조차 우리 잠수함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냉혹한 기술의 언어를 이제는 들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심해의 정적 속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가장 강력하게 타격하는 이 강철고래의 속살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리튬이온 전지가 선사하는 무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과 수직 발사관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타격력은 이제 전 세계 잠수함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마주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거대한 선체는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의 정수가 응축된 하나의 결정체였습니다. 제가 독일 키랑에서 그들의 기술력을 신처럼 받들던 시절에 만약 누군가 저에게 미래의 한국 잠수함이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말했다면 저조차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검은 고래는 그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독일과 일본조차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잠수함만의 독보적인 초격차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몇 가지 기능을 덧붙인 수준이 아니라 잠수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혁명적인 진화였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 체계입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얼마나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버틸 수 있느냐는 은밀성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디젤 잠수함들이 사용하던 납축전지는 무겁고 효율이 낮으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를 거대한 잠수함에 이식하겠다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기술 고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넣는 것은 움직이는 화약을 싣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으며 폭발 위험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냉소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터리셀 하나하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만 번의 가혹한 테스트를 거쳤고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특수 냉각 시스템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에 독자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소형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룩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3,000톤급 대형 선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과 안전 시스템의 복잡도는 소형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오래 가고 더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을 우리 손으로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이 주는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기존 잠수함보다 수중 잠항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고 충전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소음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심해를 유령처럼 누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독일이 이제 막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에서 완벽하게 검증된 기술로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기술은 바로 디젤 잠수함 세계 최초로 탑재된 수직발사관 시스템입니다. 수직발사관은 잠수함에서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이전까지는 거대한 핵잠수함의 전유물이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설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좁은 선체 안에 미사일 발사 시 발생하는 거대한 충격과 열기를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정밀공학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잠수함의 균형을 깨뜨려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란듯이 성공해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솟구쳐 올라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던 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잠수함은 단순히 적의 배를 침몰시키는 수준을 넘어 적진 깊숙한 곳의 핵심 시설을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한국의 잠수함은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강력한 펀치력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압도적인 공격력은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왜 한국 잠수함에 그토록 열광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명확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공기부료 추진 체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외부의 산소 공급 없이도 전기를 생산해 잠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이 장치는 우리 잠수함이 수주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일의 원천 기술을 배우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보다 더 작고 소음이 적으며 효율적인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실에서 소음 측정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내는 소리는 바닷속의 자연적인 소음보다도 작아 적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을 지나가도 눈치챌 수 없는 진정한 심해의 암살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끈질긴 집념이 녹아 있습니다. 부품 하나를 국산화할 때마다 해외 업체들은 교묘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고 기술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소나체계부터 전투체계, 그리고 조타장치에 이르기까지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의 80% 이상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의 간섭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성능을 개량하고 즉각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잠수함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이 우리 잠수함의 내부를 견학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경탄 그 자체였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가득 찬 배터리실과 정밀하게 배치된 수직발사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최첨단 전투체계를 보며 그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던 영국제 중고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외계인의 기술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계인의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서러움을 이겨내고 밤낮으로 깎아 만든 땀방울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수혜국에서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술 선도국으로 당당히 우뚝 섰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초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바다를 수호할 강철 고래들의 표준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내려다보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이 장엄한 풍경은 결코 우연히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배를 제때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잠수함의 진짜 저력은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배를 찍어내는 미친 듯한 생산 능력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시간이 곧 안 보인 시대에 대한민국 조선소가 보여주는 그 기적 같은 속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독일이 20년 걸려도 못 끝낼 사업을 우리는 10년 만에 완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도면을 넘어 거대한 철판이 용접되고 거대한 함정이 바다로 나가는 그 뜨거운 생산 현장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K 빨리빨리의 마법이 어떻게 전 세계 해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생산 시스템의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위의 수치들이 완벽한 물리적 실체로 변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마법이 우리 조선소에는 존재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초격차 기술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한 품질로 뽑아내지 못한다면 방산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곧 안 보이고 납기가 곧 국가의 신뢰인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진짜 이유는 바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실행력에 있습니다. 제가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조선소의 풍경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수만 개의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정밀시계와도 같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명성에 취해 느릿느릿 도면을 넘기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거대한 강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심해의 괴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우리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경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친 듯한 건조 속도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잠수함 한 척을 인도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납기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일종의 권고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이 호주나 노르웨이와 맺었던 계약들이 수년씩 지연되며 해당 국가들의 안보 공백을 초래했던 사례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납기를 천명으로 여깁니다. 정해진 날짜에 배를 띄우지 못하면 그것은 기술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자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20년이 걸려도 끝내지 못할 사업을 우리가 10년 만에 완수하겠다고 자신있게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그것을 허풍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우리의 공정표를 보고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 건조 공법과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에 있습니다. 잠수함을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정밀한 블록으로 나누어 동시에 제작하고 마지막에 이를 하나로 결합하는 방식은 극도의 공정관리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우리 조선소의 현장에서는 수천 명의 숙련공이 마치 개미군단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체를 용접하고 다른 쪽에서는 내부에 복잡한 배관을 설치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최첨단 전투체계를 테스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보통신기술로 연결된 스마트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작은 오차라도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이 경고를 보내고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수작업에 의존하며 장인정신이라는 명분 뒤에 비효율을 숨길 때 우리는 데이터와 자동화로 무장한 강철의 컨베이어 벨트를 구축한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우리에게 12척의 잠수함을 단기간에 납품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른 경쟁국들은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우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중공업의 거대한 도크는 동시에 여러 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를 한 척씩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동시에 여러 척을 병렬로 건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한 K 빨리빨리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는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인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용접불꽃을 튀기며 밤을 지새우는 우리 기능공들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뭉클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이 잠수함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들이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느긋하게 작업할 때 우리 기능공들은 내 자식이 탈 배라는 심정으로 철판 하나하나에 혼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헌신이 있었기에 독일이 20년을 허비할 때 우리는 그 절반의 시간 만에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겨내는 우리의 이 실행력은 이제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당장 북극해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우리의 납기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일 당장 적의 잠수함이 영해를 침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년 뒤에나 배를 주겠다는 독일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게 움직여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강철 고래를 그들의 항구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쌓여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대한민국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주고 안보의 확신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제조업의 본질은 결국 현장에 있으며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열정과 시스템의 효율이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금융과 서비스업의 화려함에 빠져 공장을 벌일 때 우리는 끝까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고집하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고집이 오늘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행력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의 오만함과 미국의 쇠퇴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홀로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수혜국을 넘어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가장 빠르게 실현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잠수함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 비단 압도적인 기술과 미친 듯한 생산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우리에게 군대 파견이라는 무리한 제안까지 던지며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것은 단순히 잠수함 12척이라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매개로 그들의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대한 미래 생태계를 설계해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소형 원자로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통합기술력이 잠수함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놀라운 패키지 딜의 실체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혜에 감탄하시게 될 것입니다. 무기 장사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밑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캐나다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자국의 100년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라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는 배를 만드는 현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총집결된 거대한 국가 전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 담긴 인공지능의 두뇌와 반도체의 심장, 그리고 미래에너지의 정수가 어떻게 전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위대한 동맹의 설계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겠습니다. 기적 같은 건조 속도와 압도적인 생산 공정에 감탄하며 우리 조선소를 떠나던 캐나다 실무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설계자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경쟁국인 독일이나 일본은 잠수함이라는 플랫폼 하나를 파는데 급급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배 안에 들어갈 인공지능의 두뇌와 반도체의 혈관, 그리고 미래에너지의 심장까지 통째로 제한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초격차 전략인 이른바 패키지 딜의 실체입니다. 현대전장에서 잠수함은 더 이상 단순한 수중함정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센서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적의 탐지를 피하며 가장 정밀한 타격을 수행해야 하는 심해의 슈퍼컴퓨터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을 제패한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에 최첨단 저전력 고효율 칩을 때려박았습니다. 독일이 예전의 설계 방식에 머물러 복잡한 배선과 구식 하드웨어를 고집할 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승조원의 실수를 줄이고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잠수함을 구현해냈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우리 잠수함의 조종석에 앉아 인공지능이 분석해주는 실시간 전술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그들이 느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북극해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잠수함 수출과 연계하여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소형 원자로 기술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캐나다 북부의 고립된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주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캐나다 정부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팔고 떠나는 장사꾼이 아니라 캐나다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것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거대한 밑그림 앞에서 그들의 제안서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보유한 세계적인 로보틱스 기술까지 가세했습니다. 잠수함의 좁고 위험한 구역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무인 로봇 시스템은 승조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캐나다는 자신들의 부족한 숙련 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로봇 기술에 열광했습니다. 잠수함을 사면 그 배를 유지관리할 로봇 군단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함께 따라오는 이 완벽한 패키지는 캐나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거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계실에서 이 패키지들의 세부 항목들을 하나씩 검토할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며 원자력 기술을 갈고 닦았던 그 모든 인고의 시간들이 이제는 잠수함이라는 하나의 정점으로 모여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술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던 시절에 뿌려두었던 그 수많은 산업의 씨앗들이 이제는 울창한 숲이 되어 전 세계 강대국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배 12척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 산업 생태계의 승차권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경쟁국들은 우리의 이런 전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이던 기계공학적 우위가 대한민국의 통합산업 역량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에서 밀리고 독일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서 뒤처지며 프랑스는 통합 솔루션 제안 능력에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전 세계 안보와 산업의 표준을 설계하는 기획국가로 진화했습니다. 이 천문학적 판도는 바로 이 압도적인 시스템의 가치에 매겨진 정당한 대가입니다. 캐나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이 자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공장과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이 캐나다의 자원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그들은 이미 계산기 두드려보며 확인했습니다. 잠수함은 그 거대한 동맹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윈윈 전략은 캐나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일의 현지 건조 꼼수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도면 위에 그려진 잠수함의 배선 하나하나가 이제는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혈관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고민하며 집어넣은 이 첨단 기술들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그들의 산업을 일으키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때 누구보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선진국들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패키지 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지형도를 재편하는 위대한 리더로 우뚝 섰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거대한 미래 생태계는 이제 북미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지키는 K방산의 물결이 이제는 캐나다의 차가운 북극해를 지나 전 세계 해양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자 자국의 운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안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지형이 대한민국의 도크 위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이 장엄한 광경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세계의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호탄은 이미 터졌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거쳐 캐나다와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이 유례없는 현상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과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서방 안보의 변기창을 넘어 전 세계의 수호자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이야기가 이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안보의 거대한 파도가 굽이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제가 설계실의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선 일종의 전율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벌인 기술에 부스러기를 줍던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질주하는 우리의 전차와 노르웨이의 설원을 지키는 우리의 자주포,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차가운 북극해를 자망하게 될 우리의 잠수함까지 전 세계 안보의 지도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지탱하는 새로운 심장이자 민주주의의 변기창으로 우뚝 섰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제가 처음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전 세계 언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의 쟁쟁한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거대한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느냐며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안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부품 수급에 허덕일 때 우리는 미친 듯한 속도로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어 그들의 빈 창고를 채워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항구에 도착한 우리의 무기들을 보며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 장면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던 그들은 독일의 무기체계 대신 한국의 천무와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배송조차 기약 없는 유럽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자국의 영토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물결이 유럽을 넘어 이제는 북미 대륙의 캐나다와 미국까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선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국조차 자국의 조선업 붕괴로 인해 함정의 정비를 우리에게 구걸하고 있고 캐나다는 자국의 백년 안보를 위해 우리 잠수함에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안보 체계가 무너져 내릴 때 대한민국은 그 무너진 둑을 막아내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면 위에 선을 그으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지켜온 이 기술들이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가번호가 82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한때 우리는 잊혀진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제시하고 강대국들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리더의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뒷걸음질 칠 때 우리는 현장의 힘과 정직한 땀방울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없이는 서방의 안보 동맹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든 행운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천대하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정교한 기술력이 결국 세계를 구원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선소의 도크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가 전 세계 안보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잠수함 한 척 한 척이 전 세계 해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대한 강철의 사절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중추로 격상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K방산의 신화는 노르웨이와 캐나다를 거쳐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바다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방의 안보 지형이 대한민국의 도크 위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이 장엄한 풍경은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위대한 성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서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돈이 걸린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이제 명확해 보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부심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 마지막 비전과 감동의 피날레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꿈꾸어왔던 더 큰 대한민국. 전 세계 안보의 리더로 우뚝 선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60조 원의 약속이 가져올 위대한 변화와 그 마지막 전율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거대한 함정이 도크를 떠나 서서히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나온 30년의 세월을 복기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설계도면들이 현실의 강철이 되어 거친 파도를 가르는 이 순간은 엔지니어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대한민국 조선업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단순히 배를 파는 나라에서 전 세계 해양 안보의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리더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60조 원의 가치를 우리 실생활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수백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전국의 수많은 중소기업과 그곳에서 땀 흘리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이번 수주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거제와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의 조선벨트는 다시금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고동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터가 제공될 것입니다. 잠수함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동안 이어질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이라는 거대한 MRO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설계실 구석에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볼 때마다 벅찬 희망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독일의 조선소에서 겪어야 했던 그 굴욕과 서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기술을 구걸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릴 필요도 없고 남의 나라 폐도면을 훔쳐보며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자부심 가득한 주역들입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한국은 절대로 이 복잡한 기계장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웃던 그 시절의 독설은 이제 우리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짜릿한 역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위대한 기술 자립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초격차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서방 세계의 병기창입니다. 미국이 조선업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캐나다가 자국의 운명을 우리 잠수함에 맡기며 유럽의 강대국들이 우리의 생산 시스템을 배우려 줄을 서는 이 현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천대하고 공장에 불을 끄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현장을 지켰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명예로운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해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대한 방패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60조 원의 약속은 이제 위대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잠수함을 넘어 항공모함과 최첨단 구축함, 그리고 심해를 누빌 무인 잠수정까지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인류가 상상하는 모든 해상 전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강철 고래들이 전 세계 5대양을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우위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인들에게 신뢰와 안전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제 몫을 다하는 위대한 리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든 설계실을 떠나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함께 흘린 땀방울과 눈물의 기록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면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독일 기술자의 비웃음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울던 그 서러운 청년은 이제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바다로 내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 찬란한 빛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더 깊은 심해로, 그리고 더 높은 세계의 정상으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캐나다의 차가운 북극해에서 우리의 태극마크를 단 장보고 3급 잠수함이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부상하는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그 배 안에 탄 승조원들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영혼을 갈아 만든 이 강철고래가 얼마나 든든하고 강력한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이라고 말입니다. 60조 원의 약속이 가져올 이 위대한 역전극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찬란한 미래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슴 벅찬 여정을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승리는 곧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위대한 유산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 거친 바다 너머에 있는 우리의 더 큰 꿈을 향해 대한민국은 오늘도 힘차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 바다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치 않는 응원이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감사합니다.